9가지로 나누어 본 드라마 더 글로리의 화두 1편에 이어 2편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공주 드라마 리뷰 2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신을 믿는 자 대 믿지 않는 자. 이제는 드라마도 영화화되어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드라마의 소장용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다빈치 코드처럼 숨겨놓은 감독과 작가의 트릭이, 박연진과 문동은 젠가게임처럼 하나씩 빼어내어 모조리 무너뜨려질 때까지 심장을 쫄깃하게 한다. 아, 이 내용들은 바둑으로 표현했지.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무엇인지 말하고 싶은 작가의 메시지는 끝까지 봐야 이해할 수 있다. 구원. 2023 대한민국은 샤머니즘의 열풍. 8090년대 기독교가 국교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기와 피해자를 양상해서 그런지 샤머니즘과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영역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연쇄사업 부정한 신을 믿는 목사의 딸 리사라.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 사는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일으킨 마약, 자살 소동으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현실 공포. 어느 집안이나 또라이는 있고 대중이 알게 됐을 땐 가장 늦을 때다. 병원이나 감옥에서 살게 될 리사라. 그녀의 신은 어디에서 기적을 행할 것인가. 이름에 이응 들어가는 애는 살이 들어가니까 놀지 말랬지. 수천만 원씩 굿하는데 돈을 쓰는 박연진의 엄마의 이름은 홍영의 이응이 5개. 10억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데 신을 이용한 무당은 신벌을 받고 죽게 된다. 이 극의 끝은 인과응보. 악인의 최고봉을 뽑으라면 박연진 엄마다. 악의 원흉이며 자식을 악마,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공포와 희열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 수작이다.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은 기도에 응답하고 인간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며 죄를 사해주고 기적을 보여주어 나에게 부와 자비, 사후세계 보장까지 생각한다. 그 어리석음의 끝은 자신의 진실한 반성과 죄값치rum인데 지옥이 죽어서가 아닌 현실에서 치르는 게 나은 이상국가의 메시지가 자주 담겨있다. 박연진의 신은 엄마였다. 빠르게 사람을 휘두르는 방법. 공포와 돈,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조종하도록 부추긴 건 그녀의 엄마였다. 문동은의 복수가 한두 개가 아님에도 엄마에게 버림받을 때 가장 처절하게 슬퍼한 점만 봐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드라마에서 하도 욕이 많이 나와서 청불인 걸 감사해야겠더라. 박연진이 감옥에서 20년에 요경기가 하도 찰져서 유행어 될 것 같다. 37세 이후 그녀의 신은 쌍년이 되었다. 신을 믿지 않는 자 문동은. 악마의 나팔꽃을 들고 있는 문동은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는 드라마 법칙상 이 드라마가 고급지다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을 파괴해 나가는 문동은의 시선과 대사가 마치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처럼 후련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버린 엄마. 문동은은 항상 신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녀의 신은 누구일까? 18세 이후로 시간정지. 18세부터 37세까지 그녀의 신은 박연진이었다. 증오가 만든 신은 매일 편지를 쓰며 그녀에게 살아갈 목표를 만들어주었고 가장 부셔야 할 대상이다.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어릴 때부터 깨우친 터라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문동은이 예쁜가 봐? 남자들에게 인기 좋은 거 보면 얼굴보다 특별한 게 있지. 명품과 돈으로 치장한 박연진보다 문동은의 미모가 더 빛나는 이유는 항상 열심히 사는 그녀의 삶의 태도였을 것이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며 열심히 사는 아이였다. 18살에 몸과 마음을 파괴한 박연진은 문동은에게는 악마였고 꼭 없애버려야 할 삶의 목표였다. 그녀의 높은 자존감은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자신의 인격을 부셔버린 선생의 아들과 같은 대학에 가서도 선생의 아들의 후배가 되어 매혹했었고 박연진의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바둑을 배운 것도 윤소희의 시체가 있는 병원장 아들을 유혹할 때도 그녀의 높은 자존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치밀한 계획하에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페어플레이 없는 그녀의 화끈한 복수극이 고급지다 느끼는 점은 바로 그녀가 섬기는 신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도 누군가를 해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그녀는 복수완성 동시에 자살을 택하려 하나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며 누군가의 신이 되기로 결심한다. 동은 언니 지장보살. 저에게도 좋은 어른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인연들이 자신의 신임을 알게 되며 이 생에 감사하는 그녀의 마지막 대사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애, 배려, 이타심 등 한 사람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게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타인에게 나는 어떤 어른이었나 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이스한 오빠. 하도영에게 신이란 나의 비타민 하예솔이다. 그는 무신론자이며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며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절제력이 강한 합리론자이다. 재평건설은 노력 없이 이룰 수 없는 성실함과 모든 질문의 답을 0.3초 만에 될 정도로 해탈한 사람이나 그녀 앞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에 답변을 내놓을 수도 없고 설레기까지 한다. TMI 불교. 지옥에 가면 변성대왕이란 신이 있는데 잘못된 신을 섬기며 신을 파는 자들을 처벌한다 한다. 이분 참 마음에 듬. 5. 육체적 바람 vs 정신적 바람. 더 글로리는 다양한 폭력을 보여준다. 학폭 플러스 가정폭력, 부부폭력 플러스 직장폭력 가스라이팅. 18년간 전재준과 바람핀 박연진. 아내의 적을 사랑하는 남편 하도영. 끝도 없는 논란. 육체적 바람이 나쁘냐 정신적 바람이 나쁘냐를 논한다면 필자는 관계의 깊이에 한 표 주겠다. 부부 사이의 가장 큰 폭력은 바람. 이라는 주제는 부부의 세계에서 확인하시라. 문동은이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바둑을 배우고 접근을 했다는 걸 알게 된 하도영은 수위가 약하다고 했다. 그러나 더 큰 꼼수를 설계한 문동은 합리주의자의 절제력이 뛰어난 그에게 단순한 유혹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관계의 깊이는 주여정을 만나는 문동은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으나 옳고 그름의 판단력 테스트하기 위해 꾸준히 그에게 떡밥을 던지는 문동은을 하도영은 마다하지 않는다. 나이스한 개새끼. 진정한 복수하는 법. 무릇 영화에서 복수라는 단어는 피와 살이 분리되며 악독하게 죽여야 참맛이었는데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들키지 않으며 복수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실행해주시는 복수가외 문동은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이 극이 고급지다 느끼는 장면이 아이는 건들지 말라는 참교육을 심어주는 데 있다. 킬빌의 우마서머니 블랙맘마를 죽이기 위해 부엌 격투신을 목격한 딸을 보고 미안하다. 복수를 하려거든 언제든 와라 라고 말한 것처럼 문동은은 하예솔에게 죽을 때까지 사죄하겠다 하며 예솔이를 지켜주려 한다. 어릴 적 문동은을 괴롭힌 박연진만이 자신의 딸을 해칠까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이는 거다. 문동은은 18년간 박연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설계를 하며 늘 편지를 쓴다. 박연진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다짐하는 편지. 너와 마주친 눈동자 너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중 누구도 내 곁에 남겨놓지 않을 거야.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 악마의 나팔을 불어 범죄를 유발하고 저지른 죄값을 받게 하는 그녀도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괴물이 되었고 복수를 마치고 자살을 하려 한다. 자신을 파괴하면서 복수를 하는 문동은을 왜 돕느냐는 하도영의 질문에 주여정은 누군가는 복수를 하여야만 되찾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고 했다. 그 영광을 꼭 찾아라. 화이팅 문동은. 그리고 갖고 싶다 여정 선배. 이렇게 더글로리 드라마 리뷰 2편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